전산세무 2급 59의 일반전표 답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약속금을 3천만 원이었는데 할인하고 7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매각거래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받으러움을 매각거래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으러움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죠. 받으러움. 그리고 거래처는 강서상사가 될 건데 뭐 아무거나 할게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70만 원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들어오는 거야? 2,930 들어오는 거죠. 차이 나는 70을 뭐라고 처리해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 거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약속금을 금융기관에 할인하고 작게 받은 금액 있죠.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 매출채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처분해서 손실난 계정과목 70만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기합니다.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번 영업부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후 강의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단 사업소득세, 세금, 원천세 3.3%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 계좌에서 입금했네요. 그럼 우선 영업부 직원들의 서비스 능력 향상. 계정 과목 뭐 있을까요? 우선 전문 강사 교육했죠. 계정 과목은 교육, 훈련, 비가 되죠. 교육, 훈련, 비. 직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교육, 훈련, 비. 그리고 소득을 줄 때 3.3% 떼고 줬죠. 그래서 3.3% 50만 원에 3.3%면 16,500원이네. 떼고 48만 3,500원만 주는 거고요. 세금 뗀 거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한 거 대변에 뭐요? 예수금.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뗀 거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뗀 거 예수금이라고 한다고요. 자, 4번 외화 장기 차입금 50만 불에 대해서 이자 비용 15,000달러와 합쳐서 보통 예금으로 상환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선 상환한 금액은 51만 5,000달러가 됩니다. 51만 5,000달러를 상환한 거죠. 근데 얘를 둘로 구분해 드릴게요. 50만 달러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한 거 둘로 구분해 볼까요? 그러면 5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요. 50만 달러는요. 환율이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환율. 50만 달러는 직전 연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1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러면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100원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은 5억 5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억 5천만 원을 대변해서 차변으로 보내는 거죠. 외화 장기 차입금 5억 5천. 그리고 얼마를 상환하냐? 이 금액을 상환하는 거죠. 50만 달러를 상환하는 거야. 근데 상환 시점의 환율은 얼마인데요? 달러당
1050원이 됩니다. 그러면 50만 달러 곱하기 1050원으로 상환하면 50만 달러 곱하기 1050원, 그러면 5억 2,500을 보통예금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보통예금 5억 2,500을 상환하게 됩니다. 외화장기차입금 5억 5천짜리를 5억 2,500만 원만 지급한 거죠. 원화로. 그러면 회사는 2,500만큼 이익이야. 외화 채무를 상환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난 거죠. 상환하면서 난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익. 그리고 여기에 이자는 별도로 15,000달러를 지급하죠. 얘는 어떻게, 얘하고는 상관없잖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죠? 이 금액으로 해서 주겠죠.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 그러면 1,575만 원만큼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1,5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만큼 더 보통예금으로 주는 거니까 1,575만 원만큼이 더 늘어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5억 2,500에 1,575만 원을 더하면요. 5억 2,500에 1,575만 원을 더하면 5억 4,075만 원이 되죠. 5억 4,075만 원.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퇴직금을 600만 원 지급하죠. 퇴직금 지급하면 제일 먼저 조회해야 할 계정 과목은 뭐예요?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입니다. 600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00 있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400만큼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을 주는데 11만원 떼고 주죠. 11만원 떼고 준 거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돈 줬죠.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일 먼저 조회해야 할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이 있었다. 자, 다시 만들어 보는 거 1,000. 근데 퇴직금을 2,000을 지급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있는 1,000만 원을 퇴직금 지급하니까 이제 부채 감소 차변이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퇴직급여 1,000만 원. 그리고 2,000을 지급하는데 세금을 50만 원 뗐대요. 세금 뗀 거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950만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겠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는 제일 먼저 조회해야 할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 잔액입니다. 그거 차변에 갖다 쓰고 나머지 차이 나는 건 퇴직급여라고 처리한다.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제조비용으로 처리하겠죠. 자, 5번.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분 100만 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보통예금으로 줬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내야 될 거 가산세 9,000원까지 뭘로 지급했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9천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하는데요? 내야 될 거 미지급 세금이었겠죠. 그 미지급 세금으로 대변에서 차변. 나머지는 가산세는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판관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답니다. 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 잠깐 보면 미지급 세금 뭐 일기 예정 때 3월 31일까지 뭐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500이 있었대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서 대변으로 400.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0은 뭐라고 처리한다고? 다음 4월 25일까지 미지급 세금 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회사가 얘를 늦게 낸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의 가산세가 조금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000원까지 해서 100만 9,000원을 낸 거고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 차변에, 그리고 나머지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59회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